조국 수사, 윤석열, 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 착수했다는 뉴스는 나오는데 무슨 성과를 낸 뉴스가 잘 안 나오니까 갑갑하기는 하죠. 그래도 착수했다는 게 어딥니까? 이걸 시점으로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게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이 빌드업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화영 부지사, 김웅 정진상 여기까지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윤석열 검찰 이 특수부 라인들의 이 패악질을 다 드러내야 완벽한 개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딱 스타트가 돼야 된다. 이 빌드업의 첫 단추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사세행이라고 부르죠. 여기가 이제 공수처에 당시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과 5명의 검찰 관계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6인을 고발했습니다. 여기는 한동훈도 들어있어요. 자, 이들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직권 남용, 최성해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방조한 모해 위증 방조 혐의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고요. 사세행은 특히나 최성해가 당시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상황을 검찰이 이용을 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하도록 야합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성해는 그 대가로 미래통합당 총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수사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한 행위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조국 가족을 사냥한 거잖아요. 딱 찍어놓고 사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수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이렇게 시작했지만 사모펀드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표창장, 장학금, 인턴 증명서 이런 거 남은 거예요. 진짜 짜치는 거. 윤미향 의원도 똑같았죠. 수많은 언론이 쏟아냈었던 그 의혹들, 윤미향을 악마화했었던 그 의혹들 중에 단 한 개도 기소하지도 못했습니다. 남은 게 뭐냐? 30년 동안 썼던 거 영수증 다 가져와. 없으면 횡령이야. 이거 남은 거예요. 얘네들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킬 만한 대단한 것들로 언론 플레이를 막 한 다음에 6가지, 7가지, 8가지 건으로 기소를 해요. 그리고 제일 짜치는 거 한두 개가 유죄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유죄가 안 날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 봐, 유죄잖아. 죄인이잖아. 이게 그동안에 검사놈들이 했었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얘네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아요.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최성해, 뒤가 구린 놈을 딱 불러다가 회유 협박을 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한명숙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죄수들을 불러다가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유시민을 담그려고 했었던 검언유착 채널A의 그 기자,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신라젠 대표였나? 감옥에 있는 뒤가 구린 놈을 쓱 포섭을 해. 유시민한테 돈 줬다라고만 얘기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패턴이 똑같습니다. 뒤가 구린 놈을 불러다가 회유와 협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낸 다음에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갑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서 6개에서 8개 죄목으로 기소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짜치는 거 유죄를 받아냅니다. 이게 검찰의 수법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 수법 변한 게 없어요. 발전도 없고 딱 한 가지입니다. 이화영도 마찬가지죠. 김성태처럼 죄가 많은 놈한테 이재명이 시켰다고만 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안 해? 그러면 잠깐 보자. 니네 가족들, 니네 너 딴 거 한번 맛 좀 볼래? 협박도 하고. 근데 이거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요거 지워주고 요거 지워줄게. 이겁니다. 똑같은 패턴이고 시나리오가 하나예요. 영화를 만들어도 똑같은 스토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이거 진짜 제대로 해야만 됩니다. 여기가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요. 그 다음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고 검찰 독재의 희생자라는 게 증명이 돼야만 퇴임 후에도 마음 편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퇴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최성해 수사한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긁힌 인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공수처는 내가 아닌 조국 감옥 보낸 법원을 수사해야 된다. 야, 이제는 판사한테 떠넘기기를 하네. 대단합니다. 자, 조국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조국 된장찌개 영상 논란. 국민의힘 강남 고급 한우집에서 서민 코스프레 한다.
얘네들은 조국이 무섭긴 무섭나 봐. 하긴 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영상 속에 조국 전 대표가 된장찌개 끓고 있는 거를 올린 영상 속의 장소가 강남 고급 한우 전문점이다. 이거 뭐 설해마을에 있는 한우 전문점인가 봐요. 조 전 대표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저런 위선이 조국다운 것이다. 자, 조국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사위가 사준 거다. 김근식. 얘도 참 안 풀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이빨을 텁니다. 비싼 집에서 먹으면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그런 이미지는 다 가려놓고 보글보글 끓는 소박한 된장찌개만 올려놓는 게 정말 가증스럽다. 저런 위선이 본래 조국다운 것이다. 입만 열면 진보연 하면서 누구보다 기득권과 특권의 삶을 살아온 조국이었으니까 돈 많고 고기 좋아하니까 비싼 한우집에서 맛있게 먹었다고 사실대로 자랑하든가 출소 첫날이니 저 같으면 조용히 집에서 따뜻한 집밥 먹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참 기묘한 가족. 참 변하지 않는 조국, 조국이 조국한 것, 가족 전체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또 쓰죠. 나쁜 인간들입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또 열받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저런 애들이 떠드는 건 쟤네들 정말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 열이 받느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있죠. 이분이 고기 먹고 왜 된장찌개만 올리냐며 위선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과간인데 아니 가족 식사한다고 그랬지 된장찌개만 먹었다고는 안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대답을 합니까? 조 전 대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한다. 첫 식사로 가족들과 함께 고깃집에 갔다고 나중에 들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구워 먹는 고기는 구치소에서 못 먹을 거 아니냐. 고기하고 카페라떼, 스콘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나오면 고깃집에 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 더 짜증이 납니다. 더 짜증이 나요. 자, 문제가 된 게 이거예요. 가족 식사 이거 올렸다고 한우집에서 한우 안 먹고 된장찌개 먹는 서민 코스프레 했다고 아주 그냥 저는 김선민 대표의 해명이 더 화가 났어요. 정말 역겨운 자칭 보수라고 하는 놈들의 위선자 프레임입니다. 진보는 청렴해야 돼. 돈에 관심을 가지는 건 속물군성이야.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좋아하지 마 니들은. 이런 프레임 그러면 너는 위선자야. 이런 프레임을 오래전부터 씌워놨어요. 된장찌개를 올리든 소고기를 올리든 뭐가 문제입니까? 무전취직했어? 뇌물 받는 돈으로 먹었어? 뭘 먹었든 뭘 사진을 올리든 영상을 올리든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소고기를 먹은 사진을 올렸으면 그것 갖고도 야라를 떨었을 게 뻔하잖아요. 된장찌개를 올리면 된장찌개 올렸다고 야랄, 소고기를 올리면 한우 처먹었다고 야랄, 그랬을 거라고요. 그냥 저것들은 숨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 정치인들,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발 저런 프레임에 쫄지 좀 마라. 저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된장찌개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대치그 공격을 좀 하라고. 내가 니들처럼 통일교에서 돈 받았냐? 서희건설한테 명품 목걸이를 받았냐? 바셀론 시계를 받았냐? 사위가 소고기 사줘서 먹었고 된장찌개 같이 먹었다. 어쩔 건데?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제발 대치기 공격을 좀 해.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요 정청래한테 효능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대치기 공격을 할 줄 알아요. 정청래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았다라는 걸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정치하는 인간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었나. 정청래는 이런 공격에 뒷걸음질 치질 않거든. 이재명 대통령이야. 지금 위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치기를 할 수 없는 위치긴 하지만 정청래는 늘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할 건데 언론사랑도 끝까지 싸우잖아요.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통일교한테 돈 받았어? 그 돈으로 먹었니? 서희건설이 준 돈으로 먹었어? 니들이나 잘해. 사위가 사줘서 소고기랑 된장찌개를 먹든 무슨 사진을 올리든 신경 꺼.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자, 민주당 정치인들 제발 좀 뒷걸음질 치지 말고 김선민 대표님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건 변명이 아닙니다. 어쩔 건데 이래야지.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이 통일교에서 받은 돈으로 밥을 먹었습니까? 서희건설이 준 돈으로 밥을 먹었습니까? 된장찌개를 올리든 소고기 고기를 올리든 가족 일이니까 신경 끄시죠.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뭘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제발 좀 쫄지 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들이받으라고요. 답답해. 너무 답답해. 지금 국민들은요, 언론과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한테 대차게 들이받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치 인생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민심을 좀 읽으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